자, 이원욱 의원이 그랬습니다. 민주당 의원입니다. 김남국 제명해야 된다. 옹호하면 또 수렁에 빠진다. 그러니까 요 발언을 하면서 같이 이어졌던 발언들을 제가 같이 이야기해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서울에서는 지지율이 2배 차이 난다. 국민의힘이 한 2배 더 높다.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총선 필패한다. 김남국 제끼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수박 중에 하나시죠. 이원욱 의원은 수박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 선거 치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번에도 했어요. 자, 이 김남국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니 근데 김남국 의원은 무조건 제명해야죠. 제명. 저는 이거 뭐 이재명 해야죠. 이재명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저는 김남국 의원이 자꾸 왜 나만 갖고 그래 자꾸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전두환 살짝 얹었습니다. 예, 근데 왜 좋습니다. 자기만 갖고 그러냐는 거는 본인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결국 국회 자정작용을 지금 부탁하는 것인데 결국에 상임위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그 재산증직해서 지금 뭐 몇십억을 불렸다는 거 아닙니까? 뭐 본인이 지금 얼마인지 밝히지도 않아요. 도대체 얼마를 했고 얼마 거래고. 근데 다 언론에서 잡아낸 거 아닙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이실직고하고 잘못했다라고 하고 반성이라도 조짐이 보였으면은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화 안 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면서 국민들을 거의 농락하듯이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시간에 자기 사익 부풀리느라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아하. 거의 코인 중독 수준이야. 내가 볼 때는 거의 이 수준이면. 그러면 국회에서 본인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제명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국민 소환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도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건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제명을 통해서 저는 국회가 스스로 저는 권위를 세워야 된다. 자, 이제 일발향전 같습니다. 뭐 여러분 이 신인규 변호사가 우리랑 입장이 같으면 이렇게 든든한 사람입니다. 맞아. 기본적으로 지금 주신 말을 안 말씀이 숨을 안 쉬어. 뭐 1부터 10까지 뭐 틀린 게 하나도 없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이자면 오늘 자꾸만 제가 이제 민주당의 물타기로 자꾸만 그 얘기가 그 깔때기가 꽂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물타기를 해요. 이게 물타기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지. 최근에 이 국회 윤리특위의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라는 곳에서 그 거기다가 11명 정도가 그 가상자산 보유하고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자진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 중에서 5명 이상의 의원이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당의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지금 막 의혹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만치 않은 분이 저쪽에 이제 또 우리 고 DJ 대통령 김홍건 의원님께서 또 만만치 않게 또 그러니까 두 분 다 해명을 하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하여간 그 두 분을 포함한 11분의 의원 가지고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물타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우리한테 그렇게 김남국 가지고 조지지 않았냐 니네들. 근데 너네 당의 실세라고 하고 있는 그 권영세 장관에 대해서도 소명해라. 그래서 막 지금 윤리특위에다가 제소하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김남국 의원을 지금 여기 11명 여기 지금 미리 자진 신고한 11명에다 갖다 대서 같이 물타기 하는 건 본인들이 결국은 자승자박에 빠질 것이다. 이게 본질적으로 달라요. 물을 왜 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분의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제도적으로 나아가는 논의를 지금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국회의원들이 이 신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이제 막 불이 붙고 있는 시점이고 그 출발점이 될 저는 좋은 계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김남국 의원의 이 초기의 시발점은 FIU에서 기본적으로 이상거래 감지한 거 아닙니까? 시발점이죠. 네. 시발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시발점. 몇백억에 달하는 돈들을 계속해서 정말 사자의 심장으로 어디 넣었다 뺐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미리 알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취득했다는 이해충돌 의무도 있죠. 거기다가 그 전에 코스프레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민정당이야 뭐 이러면서 맞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건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나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여기 최근에 여기 심사자문위원회에서 권고 조치한 이 여러 명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놓고 한다고요? 이거는 물이 타지지도 않고 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김남국한테는 기회가 진짜 여러 번 주어졌어요. 처음에 이거를 기획사정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잘못 무슨 뭐 야동 터너빈이 막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었어. 헛소리를 많이 그러다 했죠. 보니까 윤리특위 열려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윤리특위 열려서 민주당 내에서 처음에 맞아.
근데 그거 안 받고 탈당했잖아요. 말 그대로 빤스러운 한 거예요. 잘 안 냈어 정보도. 정보도 안 냈어. 안 낸 상태에서 나갔어요. 그냥 나가고 나서 무소속이 됐어. 그다음에 윤리특위가 국회 차원의 윤리특위가 열렸어요. 국회 차원의 윤리특위가 열렸을 때 여야 의원들이 하나같이는 아니고 다 많은 분들이 당장 제명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제명 안 했잖아요. 왜? 현역 국회의원들 이렇게 제명 안 된다. YS 사례 이외에 국회의원 제명된 사례는 없다. 확실히 국회의원이 아닌 제3자들 전문가들의 판단을 우리가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시간을 끄는 용도로 난 개인적으로 시간 끌었다고 생각하는데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그 자문위원회가 열려서 지금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했잖아. 그동안 김남국 의원 제대로 소명 안 했잖아. 이 정도로 기회를 많이 줬는데 안 한 거면 문제 있는 거지. 그거랑 이제 막 의혹 단계가 불거진 권영세 의원이랑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그 제명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하나 꼭 묻고 싶어요. 만나게 되면 네. 여기서 만날 일이 없겠죠. 여기 다 지금 동의하니까. 네. 아니 도대체 김남국 의원 이렇게 그 상임위 때나 늘 코인에 거의 중독돼가지고 업무 안 하고서 딴짓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일반 회사에서도 회사 다닐 때 그러니까 안 들켰으면 그건 몰라. 들켰잖아. 자기 딴짓한 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 조치를 안 하면 이상한 회사 아닙니까? 이상한 회사. 게다가 그 금액 자체도 민주당이 국민들의 분노를 뛰어넘을 정도의 지금 액수를 갖다가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일을 했던 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이 정도 사안이 만약에 국회가 제명이 과하다 내지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떨 때 그럼 도대체 제명해야 됩니까? 어떨 때? 아니 역으로 묻고 싶어. 도대체 어느 정도 잘못을 해야 그럼 제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지금 이 제명 결정에 대한 나라를 팔아먹어야 돼. 나라를 팔아먹어야 돼? 이 제명 결정에 대한 공이 민주당으로 넘어갔잖아요. 민주당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국회 차원에서.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느꼈던 거는 그 부분도 사실 책임을 방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부담이 되겠죠. 본인들 이제 당에 있는 소속 물론 이제 저기 탈당하긴 했지만 이재명이 제일 부담 아닐까? 부담되겠죠. 그거 이제 자기 손으로 그 국회의원을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수족 아니었습니까? 근데 가깝죠. 기본적으로 네. 그 학교 후배. 완전히 잘라내야 되는 네. 그 부분을 자기 손에 그러니까 피 묻히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오늘 내일 무슨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27일 날 이제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윤리특위 열리는데 그 전에 김남국 의원 결단해라. 스스로 사퇴해라.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 내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김남국 의원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끝까지 버팁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사법적인 판단 내릴 때까지 계속 그 버틸 민주당은 거기 지금 때문에 버티기가 지금 특징입니다. 맞아. 이재명 버티기, 김남국 버티기. 자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심상치 않아요. 여론조사 심상치 않은데 여론조사 관련된 기사 하나 띄워주십시오. 요거 심상치가 않더라고. 어떤 거? 요거예요. 자 김남국 제명 권고 적절하다가 과반이 넘습니다.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34%예요. 자 근데 제가 재밌게 본 것은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기사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조금만 더요. 호남 바로 거기 그 부분 하이라이트 좀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적절하다가 55%예요. 그죠? 더 높네. 적절하다가 55%야. 보게 되면 평균보다 높아요. 그리고 수도권보다 더 높아요. 이상하잖아. 왜 광주 전라에서는 김남국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할까? 요거는 우리가 읽어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민주당 자체에 대한 불신이 녹아 있지 않겠어요? 불신이 그 녹아 자체는? 있어요. 네. 저는 그 호남의 정서가 우리가 이제 역사 쭉 보다 보면 그 호남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경선 과정에서 거의 끝자락에 계시다가 호남에서 밀어주고 나서 당 대표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결단했을 때. 호남의 민심이 굉장히 그 뭔가 청천벽력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아주 그냥 날카롭게 하루아침에라도 철을 걷어들이고 밀어줄 때 확실하게 밀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2016년에 국민의당이 출연했을 때에도 보게 되면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압승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니네 한번 혼 좀 나봐라 하니까 그냥 싹 쓸리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야. 호남은 전략 투표 되는 사람 투표한단 말이에요. 되는 사람 투표해. 근데 왜 55%나 많이 반대를 하고 적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김남국 내보내야 된다고 하고 있을까? 호남에서 지금 직감을 하신 것 같아.
김남국, 이재명 이렇게 가면 우리 총선 진다. 진다. 얘 빨리 날려라. 전략적 선택이었다. 전략적 선택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곽 위원장님? 저는 사실은 호남이라고 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음.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진보 보수나 어떤 이데올로기가 작용하지 않는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원론적으로 뭐냐면 물론 김남국 의원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까지 가려면 이 양반이 이 코인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용감하게 투자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게 일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미리 정보 알았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위법 행위들, 예컨대 뭐 정보를 미리 취득했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뭐 있잖아요. 내부 정보 이런 거.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밝혀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가 지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건 여야를 떠나서 또 유불리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들 전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나 역할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 사람들이 회의적이라는 의미거든요. 호남도 여기서 예외일 리가 없죠. 같은 당으로서 이거 신뢰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논란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그 직후에 보였던 김남국 의원의 태도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코인 뭐 하는 게 내가 뭐 잘못이냐, 민주당 맨날 가난해냐, 그러고선 잠적했죠. 어디 그렇죠. 휴게소에서 나타나고 막 그러다가 이랬었잖아요. 잡혔죠. 예. 그러니까 한동안 그 다음에 일도 안 하고 막 피하고 이러다가 다시 뭐 갔는데 막 조경태 의원한테 쫑크 먹고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우리가 뽑은 국민의대표가 맞아라는 인식에는 여야도 없고 보수 진보도 없는 거죠. 아, 그런 근데 차원에서 이게 분석할 수 주제가 있어요. 너무 민주당 얘기를 하니까 우리 다 만장일치네. 대동단결. 뭐 이럴 때도 있어. 만장일치고. 뭐 우리가 꼭 처걸릴 필요는 없잖아. 네. 예. 자, 이제 댓글창에 지금 그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들로 싸우고 계십니다. 이게 다 신인규 때문이다. 예. 신인규만 신인규 나오고 짜증난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신인규 짜증난다는 여론 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예. 그 와중에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제가 깨알 광고 한 번 더. 그리고 좋아요도 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그럼요. 구독. 싫어도 좋아요. 좋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맞아요. 두 번 누르지 마시고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 누르면 안 되지.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네. 그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주변에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요 트리팅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거 아주 싸게 지금 할인가로 모시고 있다는 거. 판매가보다 아니 훨씬 왜 더. 이렇게 싸? 네, 절반에 반에 절반. 아니 근데 아주 이거 좋아요. 색깔을 일부러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좀 향이 달라요. 아니 이거 두 개는 국민의힘 공식 색깔 컬러고 저쪽 컬러는 좀 이상한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정치병자의 시선입니다. 이거 네. 민주당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통진당색이네. 미안합니다. 이제 모든 색깔이 이제 당색으로 보이는 거야. 저거 휘어 축제 이런 데 정치병 나오는 말기야, 말기. 저거 정치병 아니야? 말기. 말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정치병 말기. 그 왜 여러분 그 류호정 유명- 색깔인 것 같은데. 유명한 그 타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 그 우리 평경장이 고니한테 그러잖아요. 너 저게 뭐로 보이니? 이랬더니 사쿠라요. 이러니까 네가 이제 완전 미쳐가는구나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약간 그렇습니다. 색깔 예뻐. 네. 빨간색 예뻐요. 빨간색을 보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구나. 저거는 통진당인가? 저건 류호정이다. 저거는 유호정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 이미 저도 병이 심각합니다. 저도 아침에 나올 때 늘 빨간색 넥타이를 매게 되더라고요. 어. 이게 늘 그래. 저도 좀 코스프레 아니에요? 아니 코스프레가 아니라 아니 코스프레라니요. 아니 늘 빨간색을 저도 모르게 자기 보게 체면인가? 됩니다. 아니, 손이 가니까. 네. 그렇죠. 이제 미안합니다. 몸 안에 뜨거운 피가 빨간 피가 빨간 흐르고 피가 있다는 흐르고 거. 있어요. 지금 끓고 있어요. 저는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지지난주에 비 엄청 많이 왔을 때 네. KBS 그 분리징수 건과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어요. 토론이 있었는데 상대편은 저 장경태, 이경. 오. 빡세다. 우리 쪽은 김병민, 김재섭이에요. 야. 오, 재밌었겠다. 빅매치였어요. 재밌었어요.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세요. 재밌었는데 어디 방송이 어디 방송? KBS에서 KBS. 분리징수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때 그날 저희가 토론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 그 심지어 KBS 안에서 에이스. 뜨거웠죠. 에이스전이었어요. 근데 진짜 재밌었는데 그날 제가 그 또 중요한 토론을 해야 되니까 넥타이 색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병민 형이 왠지 빨간색 무조건 입었을 것 같은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게 이경은 뭐 여자니까 뭐 넥타이를 매진 않았을 거고 장경태 의원이 설마 파란색 하겠어. 무조건 파란색이지. 그래서 내가 약간 눈치 게임에 그래 우리가 좀 병민 형이 어차피 빨간색 할 거니까 나라도 좀 파란색으로 하면서 좀 화해 제스처를 해보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파란색을 했어. 근데 손 내밀었어. 손 내밀었어. 내가 분장실에 병민 형 만나자마자 약간 이거 지읒됐다 생각한 게 병민 형이 노란색을 메고 온 거예요. 노란색 넥타이를 노란색을 메고 나는 파란색 메고 왔는데 그리고 이따가 장경태 의원이 들어오는데 파란색이야. 아하. 이경 대변인 나 들어왔는데 파란색 옷을 입었어. 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날 빨간색은 없었네요. 빨간색은 없었어요. 야. 오. 하지만 토론은 저희가 훨씬 잘했다는 거. 아니 잘했으면 네. 됐죠 뭐. 김병민 최고가 이게 노란색을 메고 온 이유가 있어요? 그냥 KBS 메인 것 같아요. KBS 황색 저널이다 뭐 이런 건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황색 저널이다. 야. 저널리즘. 그러니까 넥타이색도 중요해요. 항상 네. 가는데 이제 아이덴티티를 또 저기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현규 변호사 빨간색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자주 하고 저도 다니시는 모르게 것 갑니다 손이. 그래서 이재희님께서 김재섭 네. 씨 때문에 듣기는 한데 신인섭 씨는 생각해 볼게요. 신인섭 씨 인섭 씨 누굽니까? 네. 인섭 씨 여기는 제가 이게 네. 동일체 오늘부터 인섭이로. 인섭 좋습니다. 신임섭 씨와 네. 곽관섭 씨. 인섭 씨. 어디 가서 너 때문에 남나스라 자꾸 그래가지고. 남나스 여기 남양주가 남났습니까? 자꾸 이상한 거 자꾸 전염시켜가지고. 여기 송나스. 송파가 나온 스타. 아. 남양주가 나온 스타. 남나스, 송나스, 도나스 이렇게. 부담돼 죽겠어요 진짜로. 자 남나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갑니다.